세미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주제는 GA4 활용법, 그중에서도 저희가 약 1,500여 개사를 넘게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LG부터 해서 유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GA4 활용법이나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 드렸는데, 해당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고 또 활용하시면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툴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로키라는 드라마 보시면 이 미스 미닛이라고 인공지능이 나와요. 챗 GPT가 이렇게 미스 미닛처럼 아주 자유로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쩌면은 GA4를 활용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똑똑하면서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GA4라는 것은 툴이라서 어떤 솔루션이나 아니면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을 자신이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데요. 뭐 미스미닛 같은 어떤 가이드가 옆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때로는 잘못된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해당 부분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실제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간단한 개발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해서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이트는 굉장히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GA4의 실질적인 활용이나 데이터 수집 같은 데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접했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당 부분을 어떤 시각화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통계를 따르면 약 97%의 기업 정도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수행을 하고 어떤 데이터 기반의 액션을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한 3%의 기업과 담당자들만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액션을 하는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왜 그렇게 될까를 좀 체감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해소를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GA4를 일반적인 경영이나 아니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약간 솔루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아니면은 어떤 동작을 뭐 실행시키기만 하더라도 어떤 개선이나 아니면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얻어갈 수 있는데, GA4는 사실은 솔루션이라기보다는 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툴은 사용 주체의 의사에 따라서 또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인사이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GA4를 활용하고 실제 업무에 도입하는 데 실패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 파일럿으로서 GA4라는 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GA4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어떤 회사의 조직이 몸담고 계시다면은 당연히 이 보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뭐 관리자분께서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보고를 해라, 내지 근거는 어디 있나, 내지 뭐 예를 들면 담당자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근거를 척척 만들어 오는 것들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근거 있는 보고를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UX 담당자나 아니면은 PM, PO 혹은 CEO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경영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뭐 블랙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갑자기 매출이 일시적으로 튀었는데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일시적인 해프닝에 불과한데, 관련돼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보고 싶다거나 하는 형태의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마케팅에서 가장 유명한 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마케팅의 어떤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해당 성과를 잘 추적해서 이 해당 프로모션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효과를 내었는지 관련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서 활용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정말 많은 케이스에서는 남들이 쓰니까, 그다음에 뭐 유명하니까, 그다음에 뭐 구글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신뢰가 가서 접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4번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세미나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세션에 참여한 이후에도 GA4 사용을 테이블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뭘 듣고 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 세미나가 어쨌든 최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 책상에 돌아가시거나 업무로 돌아가셨을 때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기에 제약 사항들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실제 활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후에 저희랑 커피 챗이 되어도 좋고 멘토링이 되어도 좋고 진행을 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근데 GA4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살펴보다 보면 데이터를 열심히 보시고 잘 보시는 곳일수록 여러 가지 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GA4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고, GA4에서 확인하기 좀 어려운 데이터들은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GA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 디테일하게 어떤 액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UI 기반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의 히트맵이라던가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주저하는 포인트들을 알아내는 데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4 내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외로 내부의 어떤 개발팀이라던가 아니면 전산 조직에 원하시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관련된 내용을 제가 최대한 전달 드리겠지만 그 외에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없는지도 꼭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적어도 내가 활용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오늘 세션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추후에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이키랑 아마존이 결별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점점 더 사용자 레드오션에 여러 가지 커머스들이 진입을 해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고 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관련해서 CRM이라던가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마케팅 행위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나이키가 사실은 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신발을 판매하면서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아마존에서 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서 제품을 빼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존에서 어떤 판매를 진행을 하면 결국엔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어떤 제품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관련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전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사용자 데이터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LG전자라든가 KT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고객사들과 함께 사용자 데이터를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좀 했었는데, 관련된 실제 사례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좀 어려워도 대략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데이터 프로젝트가 진행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LG전자에서 이제 LG전자 공식 사이트 LG닷컴을 운영을 하면서 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는 다르게 LG전자닷컴이라는 사이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구매들이 좀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LG전자 제품을 LG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는데, 특히 그런 국가들에서 LG닷컴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다 보니까 제품을 원하는 대로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런 형태의 VOC가 있었다고 해요. 이 VOC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을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것을 검증해내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싶다라는 좀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사용자들을 예를 들면 오염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모수가 필요한지를 최초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모수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메뉴에 진입하는 히트 포인트랑 사용자가 각 페이지에서 체류하는 체류 시간, 그다음에 사용자 간에서 생기는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히트맵과 구글 애널리틱스를 함께 활용해서 좀 실험 기반으로 개선을 했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나 탐색 리포트에서 기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기 힘들다기보다는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목적이 사실 불명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LG전자 같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이유는 LG전자에서 그 VOC로 나와 있는 최초 가설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사용자들이 어떤 메뉴에서 상품을 찾는 것들을 불편해한다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헤매는지를 자동차 검증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개선을 했던 사례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시장에 진입시키고 그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인 복지 관련된 형태의 기기들을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 방지를 위한 서비스들도 여러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이 한번 진행될 때마다 예산이 필요한 형태다 보니까 '관련 예산을 좀 사전에 수요를 확인해서 감소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형태로 프리토타이핑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할 때도 구글 애널리틱스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 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그 프리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그 프리토타입에서의 사용자의 액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설 기반으로 검증을 해서 실제 이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출시되면 많이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관심 수준에서 그칠 것이냐 그 관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용자들에게 어떤 인구 통계에 사실은 적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로 말씀을 조금 같이 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것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어떤 기능을 우리가 빠짐없이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 주도권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마케팅이나 어떤 액션을 하다 보면 지금 로키에 나타나는 이렇게 시간 분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GPT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가 하는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점차 점차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가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GA4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걸 한 번 정도는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복합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보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이트를 얻어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마케팅 성과를 추적해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를 위한 것이라면 그걸 좀 구체화하시고 구글 애널리틱스에 진입을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트로가 조금 길었네요.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 사실은 오늘 진행할 내용 중에서 어쩌면 핵심이 될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좀 길게 가져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로 핵심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1, 2, 3번에 따라서 각자 봐야 할 지표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항목들은 특정 기준과 측정 항목 리스트라고 이거 끝나면은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 그 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슬라이드는 공유를 드리면 이 링크도 눌러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알아야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원하시는 예를 들면 어떤 매출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이렇게 전자상거래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서 어떤 항목에 어떤 값이 다뤄져 있는지 다루고 있는지 구글 애널리틱스를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툴을 지금 우리가 활용해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적합할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근거 있는 보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을 하는 일반적인 UI에서 뭐 캡처를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지속 연속성을 있는 활용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루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시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대시보드에 기반 데이터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흔히 활용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방문자라던가 우리 사이트에 지금 접근해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활성 사용자라던가 이런 지표들을 여기 담아서 대시보드화를 해 놓으시면 전반적인 보고를 좀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이렇게 루커 스튜디오에 담으려면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다른 시스템들에서 담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기준과 항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준과 항목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항목이라는 것은 특정 항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보려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수, 이벤트 수, 뭐 페이지의 조회수와 같이 우리가 실제 보려는 데이터 지표를 특정 항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특정 항목이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가 1만 명이다. 라고 하면 그 1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1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1만 명이 4천 명은 여성이고 뭐 6천 명은 남성이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분리하는 기준이다 해서 측정 기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리해서 데이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션 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문 수, 방문된 트래픽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래픽 수가 9천이다라는 숫자를 우리가 측정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측정 9천이라는 숫자를 도시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으면 이 도시를 측정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표 같은 경우에는 측정 항목 두 가지를 한 가지의 측정 기준을 통해서 나누어서 본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시와 브라우저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은 항목을 나누게 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서 더 많은 행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류하는 기준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전체 수가 말하자면 아무런 기준을 걸지 않을 때의 수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실제 이렇게 측정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 보면은 같은 예를 들면 도시의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정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 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션 수나 세션당 페이지 수를 아무런 측정 기준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보실 때랑 이렇게 행으로 나누셨을 때 이 합산이 꼭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는 같이 유의하시면서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항목하고 측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시면 보실 수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외에 구글 애즈가 기본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데이터들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약에 사이트 내부에 담고 있다면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용자의 전체적인 뭐 활용 기간이나 처음 방문한 날짜 등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글 애널리틱스가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측정 기준을 통해서 데이터를 나눠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제공되는 측정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조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GA4를 한번 직접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기본 대시보드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계정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계정을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데모 어카운트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데모 계정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상의 사이트는 아니고 구글 브랜드 제품 샵을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샵의 실제 데이터라서 이걸 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조금 학습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는 요 지표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홈 화면에서는 이 통계 부분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코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데모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설정도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추천이나 통계들도 활용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제 이용하시는 사이트에다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트래픽이 많이 없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데이터가 쌓이는 거를 신뢰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300명 미만의 사용자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정 뭐 이벤트들이 생겼는데 그게 너무 적다 숫자가, 그러면은 이런 숫자들이 좀 제외되는 형태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 데이터가 많을수록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홈 화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라던가 전환, 이벤트 수, 사용자 수와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내가 디테일하게 보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항목들을 바꿔서도 기본적인 형태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벤트 수를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여기 이벤트 수가 있는데, 이벤트 수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진행한 어떤 액션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높을수록 더 많은 액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뭐 평균적인 참여 시간도 이렇게 보시면 대략 56초 정도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홈 화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세팅해 놓고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국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들도 여러 가지 기준을 바꿔서 말씀드렸듯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이는 측정 항목을 뭐 새로 방문한 사용자 수로 이렇게 바꾸고, 새로 방문한 사용자 수를 분리하는 측정 기준을 이렇게 바꾸시는 형태로 우리가 예를 들면 데이터를 분리해서 가볍게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보고서에서 보시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메뉴 구조가 왼쪽에 이렇게 있는 형태고요. 오른쪽에 대시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라서 이 오른쪽의 데이터를 통해서 화면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부터 해서 전반적인 데이터가 바뀌는데, 여기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이 보고서 개요에서는 정해진 UI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좀 데이터를 보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이 안쪽에 들어가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탭을 보시면 지금 현재 한 30분, 최근 30분 동안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도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방문한 위치가 도시 정도까지는 나와서 관련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어느 페이지의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조회를 현재 한 시간 30분 동안 하고 있는지와 같은 데이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요 보고서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 필터를 아주 복잡하게 제공하지 않아도 요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활용해서 서비스를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보고서의 내용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용자 지표들을 담으려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뭐 기기 기준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구 통계 기반의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보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크로스 해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서비스를 처음 획득부터 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참여를 하고 수익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재방문하는 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활용하게 된다. 마케팅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메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시면 사용자들이 어떻게 우리 사이트에 유입되는지 그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획득의 이렇게 개요 부분을 한번 가보시면 사용자 수에 대한 부분하고 신규 사용자가 어느 경로로 해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방문당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로 들어오게 되는지와 같은 지표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평상같이 LTV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세팅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잘 측정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 평생 가치라는 게 구매를 기반으로만 데이터가 잡히는 것은 아니어야 정상적인 측정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대단한 기대를 하고 사실은 진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사용자 획득하고 트래픽 획득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 사용자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같은 서비스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이라는 사이트를 여러 번 방문해서 구매를 하면 이게 방문당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쌓기보다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가 쌓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그러니까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즉, 구글 애널리틱스 3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처음 방문된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매번 방문 때마다 유입되는 경로가 있는데, 그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쿠팡이라는 서비스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사용자의 처음 방문, 이렇게 첫 사용자, 매체 소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처음 방문 시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 다음에 처음 방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재방문 유도를 통해서 각 트래픽마다 들어오는 경로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구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 획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획득한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 서비스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래픽 획득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알게 되고 유입된 것이 아니라 각 방문 시마다 어떤 경로로 유입하게 되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데이터 바뀐 것을 어디를 눌러서 바꿨는지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던데 여기서 보시면 이 세션 소스 매체나 첫 사용자 소스 매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감 기준을 바꿀 수 있거든요. 거기서 세션 소스 매체를 이렇게 바꾸면 보시는 것과 같이 방문한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방문된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방문 횟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실제 우리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클릭을 해보거나 서비스에 참여한 사용 세션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참여를 했는지와 같이 주요한 사용자 획득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을 만약에 변경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날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날짜를 이렇게 커스텀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전 기간하고 동일하게 데이터를 같이 나열해서 보면서 이전 기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혹은 이전 기간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와 같은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전 기간하고 이번 기간 동안 사용자가 60% 상승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참여 세션 수라던가 세션 수도 전반적인 전 기간 대비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기간을
일주일을 선택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전 기간이 선택이 일주일 동안 되어서 이전 기간 대비 현재 기간의 증감률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에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참여도라는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실제 우리 사이트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라는 것을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어떤 이벤트들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은 사용자의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지금은 일단은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전환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구매라던가 장바구니 담기라던가 하는 주요 액션에 대한 행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궁금해하시는 어떤 페이지 및 화면이라는 곳에서는 각 페이지 경로별로 사용자들이 얼마나 조회를 했고 조회한 사용자가 어느 정도가 되고 사용자당 해당 페이지를 어느 정도 조회를 하는지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트 내부에서의 페이지 흐름을 좀 아실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방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용자가 터치하게 된 페이지예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상품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경로로 담아서 여러 가지 SNS 광고라던가 프로모션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용자가 처음 방문한 페이지가 상품 상세 페이지인 경우가 많아서 해당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위쪽으로 포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스테이셔너리라던가 여러 가지 뭐 안드로이드 클래식 같은 여러 가지 뭐 리디자인 관련된 컨텐츠들이 상에 노출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검색에 해당 페이지가 좀 많이 걸리거나 관련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핵심 지표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처럼 보고서를 통해서 대부분은 해소가 되시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지표로 보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뭐 MAU라던가 사용자 수, 매출 관련된 데이터들일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보고서 탭만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션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같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얘기하는 세션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사내 어떤 로깅 툴이라던가 사내 트래픽 툴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고하고 사용자 수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도입을 하면서 사실 그 기준이 틀어져서 사용자 수나 트래픽 수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기준이 필요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세션이라는 것을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정의하는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단위 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이 이전에 그 GA3랑은 다르게 데이터를 모두 규격화해서 쌓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규격의 최소 단위가 이벤트이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방문했다 내지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했다와 같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이벤트로 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거대한 이벤트의 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측정 기준하고 측정 항목으로 나눠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용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숫자를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액션들을 로그로 쭉쭉쭉쭉 남겨서 그걸 기반으로 사용자가 몇 명인지 추정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션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이렇게 세 가지 이벤트가 들어왔는데 그 이벤트가 모두 같은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이벤트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A라는 사람의 모바일에서 이거는 B라는 사람의 PC에서 이거는 C라는 사람의 모바일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모두 하나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담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세 명의 세션이 생긴 거고 세 명의 사용자가 생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쓰는 거대한 테이블에다가 사용자 행동한 어떤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자 구분 없이 이렇게 모두 같은 테이블에 담거든요. 그럼 같은 테이블에 담겨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하나의 디바이스, 하나의 사용자 흐름에서 사용되었다라고 보는 데이터를 묶어서 이걸 하나의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션이 몇 개인지를 살펴봐서 몇 개의 디바이스에서 몇 개의 사용자 흐름이 관측되었는지를 횟수로 보여주는 형태로 세션 수를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애널리틱스 페이지에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홈 화면에서 보시면 이벤트 수가 18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28만이라는 이벤트 데이터밖에 없는데, 28만이라는 이벤트 데이터를 살펴보니 그 중에서 이걸 세션 수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네. 1.7만 개의 그 디바이스의 흐름이 발견이 되었고, 그 1.7만이라는 것 중에서 같은 사용자라고 추정되는 것들을 추려보니, 그게 약 1.2만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18만의 데이터에서 약 1.7만의 사용자가 이 18만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켰다라고 데이터를 집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션 수라는 데이터를 보고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이게 트래픽 수냐, 혹은 이게 사용자 수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거는 사용자 수도 아니고 트래픽 수도 아니고 어떤 사용자 흐름의 개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 흐름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벤트 수가 18만인데 사용자가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를 이렇게 탐색하거나 사용을 하다가 종료를 하고 약 5분 뒤에 다시 이 사이트에 진입을 해서 이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사용자 흐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두 번의 사용자 흐름이 생겼다라고 볼 것이냐와 같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영역에 더 가깝다 보니까 이 1.7만이라는 것이 꼭 사용자의 방문 횟수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션 수를 구분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세션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세션들이 같은 사용자일 것인지를 다시 알고리즘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3번의 세션이 같은 사용자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사용자라고 묶어서 사용자를 두 명으로 카운팅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것의 사용자라는 것은 수많은 이벤트 데이터 중에서 같은 사용자로 보이는 사용자가 몇 명인지를 카운팅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실제 보고 목적이 아니라 인사이트 목적이나 그 마케팅 활용 목적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용자 전체를 다 같은 흐름으로 살펴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요 액션을 하는 사용자 그룹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구매를 했던 사용자 그룹이라던가 처음 방문한 사용자 그룹이라던가 이렇게 사용자 그룹을 나눠서 데이터를 살펴보시는 것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보고를 위한 주요 핵심 지표들을 보실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외에 우리가 조금 더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자 수가 몇 명인지, 참여 시간이 몇 초인지, 그 다음에 어느 페이지에 얼마나 사용자들이 방문했는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이 탐색이라는 영역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탐색이라는 메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 입맛대로 가공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탐색 영역에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밑에 행들이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 형태들이 보이실 건데, 이 탐색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뷰를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 차트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밑에 보시는 게 그 글로벌로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고 공유한 그런 리포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본인이 만들었던 것들도 이렇게 히스토리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놨던 그래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타 사용자들이 만들고 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 공유를 통해서 리포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어서 저한테도 지금 보이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이시면
우리가 탐색 리포트, 이 탐색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형태의 그래프로 탐색을 할 건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템플릿 갤러리라고 해서 위쪽에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요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차트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 형태의 데이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을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왼쪽에 패널이 있고 오른쪽에 대시보드가 나오는 형태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탐색 리포트에서는 모두 동일한 형태이고, 여기서 보시는 기법을 통해서 네,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전환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지 않고, 아까 보셨던 기법에서 변동하셔서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유 형식 리포트에서 우리가 조금 더 행이나 열로 구분되어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액션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주요 퍼널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단계라는 것에 처음 우리 사이트를 열 때, 그 다음에 세션 시작이라는 어떤 액션이 발생되었을 때, 그 다음에 화면 페이지 진입됐을 때, 그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와 같이 단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패널을 통해서 우측의 리포트를 편집해서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조금 드렸잖아요. 보시면 왼쪽에 단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연필 모양으로 단계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정의해서 사용자들이 우리가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각 중간 단계를 어느 정도 비율로 진입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은 특히 어떤 상황에서 좀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시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춤 추천이라던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이제 회원 가입 절차 전에 이 앱이 어떤 앱인지 알려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이드를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자들이 끝까지 활용하는지를 보시는 또 유의합니다. 예를 들면 회원가입 단계가 5단계로 되어 있으면 이 각 단계에 회원가입 단계를 이렇게 담아서 활용을 하시면 사용자들이 처음에 100%가 처음 어떤 첫 화면에 진입을 했는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비율이 예를 들면 60%가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시면 이 5단계를 꼭 유지해서 우리가 이 화면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세 번째 단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의미할지와 같은 가치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앱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은 전자상거래 터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매를 하기 전에 특히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에 이거 사이트를 담거나 하는 액션들을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는 비율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하면 잠시만 이름을 안 바꿨네요. 이게 표시되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자유표기라서 장바구니에 담기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장바구니에 담은 사용자가 약 3,000명, 4,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사용자들이 528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퍼널을 보실 수 있는 이런 탐색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를 이렇게 전체를 타겟으로 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남성을 타겟으로 보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면 메인 페이지에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노출을 해놨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봤던 사용자랑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의 어떤 구매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사용자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능을 여기선 세그먼트라고 하고 있는데, 세그먼트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시면은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세그먼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세그먼트를 만드실 때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세그먼트면 세그먼트지 이게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세그먼트는 뭐며 세션 세그먼트는 뭐며 이벤트 세그먼트는 뭔지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해당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신 이벤트가 이런 식으로 18개의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찍혔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각각이 이벤트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이벤트가 하나의 사용자 흐름을 보이는지를 저희가 세션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같은 세션이 여러 가지 세션이 반복됐는데 그 중에서 한 사용자가 일으킨 세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그걸 하나의 사용자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그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이벤트 데이터를 구분해서 조건에 맞는 사용자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구글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사용자들이 구매를 발생시킨 사용자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거를 데이터를 이벤트 기준으로 가지고 와야 할지, 섹션 기준으로 가지고 와야 할지, 사용자 기준으로 가지고 와야 할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처음 어떤 사용자가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구매를 일으켰는데, 이 사용자가 두 번째 방문 시에는 구매를 일으키지 않고, 세 번째 방문 시에는 마찬가지로 구매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셨을 때, 구매를 일으킨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줘 라고 하면 9개의 데이터를 모두 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그 사용자의 행위를 봐야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처음 방문 시의 데이터만 가지고 구매를 발생시킨 사용자의 데이터를 봐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구매가 생긴 상황의 이벤트만 가지고 데이터를 봐야 할지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만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내게 되면 그것을 사용자 세그먼트라고 해서 조건에 맞는 사용자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 세션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방문 흐름, 세션 단위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형태로 데이터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설명만 가지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용자가 구매된 시점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를 분리하고 싶다 하면 이벤트 세그먼트를 통해서 사용자를 분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 사용자의 전체, 어, 예를 들면 3월에 방문된 데이터, 2월에 방문된 데이터, 1월에 방문된 데이터, 해당 사용자의 모든 행동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고 싶다 하면 사용자 세그먼트를 통해서 사용자를 분리해야 되고, 각 사용자의 방문 기준으로 분리를 하고 싶으면 세션 세그먼트로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세그먼트를 가지고 다음 기준을 포함하는 사용자 포함이라고 해서 어떤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는데, 구매 행위를 포함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구매 사용자 세그먼트가 이미 걸려 있는데, 이 구매 사용자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 구매를 한 번이라도 발생시킨 사용자들의 세션 시작에 대한 데이터, 장바구니 담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세션 세그먼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게 되면, 방문을 3번 했다고 하면 두 번째 방문에만 구매를 했다면 첫 번째 방문 데이터와 세 번째 방문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고 두 번째 방문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세그먼트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진 시점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보시는 것 같이 처음 10대의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고, 세션이 시작된 데이터도 가지고 오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은 데이터도 가지고 오지 않는 식으로 구매가 생긴 시점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분되는 기능이라서 이 세그먼트와 그 다음 왼쪽에 보이시는 이 패널을 통해서 행과
열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이렇게 넣어 보시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탐색 리포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탐색 리포트 활용에 대한 거는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서 특정 원하시는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지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만약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탐색 리포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가이드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활용하려고 하시는 실제 데이터들을 질문으로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 해당하는 주제를 보시려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방금 전에 저희랑 같이 보신 것처럼 이 탐색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그래프가 가능하다를 전반적으로 그냥 개괄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GA4를 활용을 혼자 해보시려고 하시면 GA4랑 친해질 겸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나 어떤 주제들을 좀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의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걸 보아야 하는지 이렇게 리스트화를 조금 해 놓으시면 보기에 적합한 것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개발 세팅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좀 데이터를 활용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지금 차트 같은 경우 아까 동일한 질문을 예를 들면 오른쪽에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약간 다소 정성적으로 작성된 질문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통해서 GA4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질의 답변 형태로 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탐색 리포트들을 조금 활용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을 조금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탐색 리포트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측정 기준, 측정 항목, 그다음에 세그먼트 정도만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도 대부분의 사실은 차트를 활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에서는 예를 들면 뭐 필터라던가 필터 외에도 사실은 좀 봐야 할 것들이 좀 없지는 않지만 해당 부분들을 모두 다루는 거는 조금 더 GA4랑 친해진 이후로 좀 미뤄두셔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행에다가 시분구 대신에 이렇게 성별을 넣어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이 감 영역에 활성 사용자 대신에 혹은 활성 사용자랑 같이 이벤트 수를 넣어 보시기도 하시면서 일단 측정 기준하고 측정 항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GA4가 데이터를 노출하고 있구나. 요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원하시는 입맛대로 데이터를 활용하시기 위한 기본 준비가 좀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뒤에 쪽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겠습니다. 내용이 생략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것들을 제가 구분시키려는 예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추가로 문의 주시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A4 탐색 리포트랑 기본적인 보고서 메뉴들을 예를 들면 익숙해지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놓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확인하라고 하면은 매출 그래프들을 보통 살펴보거나 하시는데 이 몸무게와 같이 사실은 그 시점에 어떤 시점에 그냥 KPI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 KPI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는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몸무게라는 그 지표 자체보다 사실은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했더니 어떤 매출이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은 진짜로 그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이 오르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맞물려서 매출이 오르게 되는 것인지는 단일 시점의 데이터만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게 매출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단발성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면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형태의 매출은 아니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자체의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는 사이트가 사이트 자체의 어떤 파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가설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A 안에서 B 안으로 사이트 개편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거나 하기보다는 혹은 아니면 단발적으로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리뷰 영역을 많이 보니까 B 안처럼 리뷰 영역을 위로 끌어올리면 매출이 오를 거야. 이런 형태로 해서 보통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 나가시면서 실제 진짜로 리뷰 영역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관련된 어떤 리뷰 관련된 액션들이 사실은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에 영향을 주는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에 가까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설을 세우면서 좀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세그먼트를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평균의 오류라고 해서 데이터를 살펴보시다 보면 전체 사용자를 타겟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집중해야 될 고객이나 집중해야 될 마케팅 타겟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가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액션에 대한 검증을 하시거나 데이터를 보시는데도 세그먼트를 명확하게 나눠서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 질문인데요. 세그먼트 유형을 목적에 맞게 선택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세그먼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빈번합니다. 예를 들면 구매를 했던 사용자가 단골이라는 판단에 구매를 했던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을 보고 싶다 할 때도 사용자 세그먼트를 활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 특정 액션을 수행한 사용자들이 이탈이 많은지를 보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이트에서 결제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결제 오류를 발생시킨 사용자 방문당의 어떤 이탈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이게 사용자 단위의 흐름보다는 방문당 흐름을 보는 게 더 적합하겠죠. 방문당 흐름이 필요하실 때는 세션 세그먼트를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정 액션을 했던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사용자 세그먼트를 보시는 게 맞고요. 이벤트 세그먼트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사용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들 액션 데이터들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게 될까요? 특정 페이지에서 생긴 이벤트만 보고 싶다든가 대단히 이제 그 시점 단위의 단위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경우에 만들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세션 세그먼트나 사용자 세그먼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네. 이전 버전에 대해서 크게 편해진 느낌이 덜 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질문이 아주 특별해서라기보다도 워낙 많이 듣는 이야기라서 사실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그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는 굉장히 타겟을 뾰족하게 만들어진 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던가 어떤 광고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하시려는 분들에 맞춰서 아주 많은 리포트가 사전 생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까 보시는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보고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들처럼 어, 되어 있는 영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 구성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담아서 이 부분을 탐색하기만 하더라도 주된 마케팅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만 가지고 보시면 사실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월간 보고나 주간 보고, 그다음 어떤 추이를 보는 것에 활용되는 데 더 가깝고요. 실제 좀 자세한 데이터를 보면 이 탐색이라는 곳에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탐색의 자유도가 굉장히 넓어져서 사실 예전에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서 보기 좀 어려웠던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이 함께 있어서 사실 하나 더 보시면 동질 집단 탐색 분석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재방문율을 볼 수 있는 코호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세그먼트를 나누면 조금 더 정확한 재방문율이나 유지율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월별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보기 어려웠다면 GA4에서는 이걸 일별이나 월별로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재방문 주기를 좀 살펴보시는 데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이 코호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여러 가지 뭐 커스텀이 어려웠던 것을 재방문의 기준을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래가 어느 주기로 생기는지를 좀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거래를 단위로 볼 것이냐,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재구매율이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재구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재방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도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U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작을 최소화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데 집중되어 있으면, 지금 GA4는 조금 더 데이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수록 활용 범위가 넓어진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잘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해서 잘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목표를 잘 세팅하고 가설을 잘 세워야 데이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사이트의 진단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어떤 개선을 하거나 개선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을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를 보는 것만으로 현상 파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시기 위한 어떤 목표, 예를 들면 전주 대비 전달 대비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뭐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와 같이 어떤 가설이나 아니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시는 게 결국엔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논리적인 창업 계획서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이트에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아니면은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어떤 액션이 생긴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란 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 툴이니까 어떤 시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트렌드를 반영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글 애널리틱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툴이라기보다는 스몰 데이터를 활용하는 툴입니다. 이 스몰 데이터라는 게 양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데이터들을 탐정이 추적해 나가듯이 근거 기반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툴이다 보니까 사이트 트렌드를 분석하고 싶다라는 어떤 질문이나 그 다음에 논리적인 창업 계획서를 쓰시려면 어떤 사용자 데이터가 이미 수집된 이유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없으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트렌드 분석 데이터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저희가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구글 애널리틱스 4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영역이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 아주 유의미하고 유용한 가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GA4를 통해서 기업 성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설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면서 실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라는 것이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거나 저희랑 업무를 하시는 파트너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아니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너겟이라는 자사의 트래킹 툴과 대시보드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너겟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실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이런 형태로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맞춤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GA4에서 표현하기 좀 어려운 혹은 추출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동징 집단 탐색 보고서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질문들이 이게 지금 이 세션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요거는 제가 도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앱 마케팅을 GA 프로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이 물어보셔서 해당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약속된 시간을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앱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파이어베이스에 보시면 다이나믹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앱 관련된 개발자이시거나 아니면 앱을 운영하고 계신 회사들에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앱 설치된 경로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다 안 들어온다. 그렇다 보니 어떤 마케팅 행위가 유의미했는지를 조금 관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이나믹 링크를 제가 한번 찾아보기를 권유드리고, 다이나믹 링크를 통해서 만약에 해당 부분이 해소가 좀 잘 안 되시면 마찬가지로 문의를 조금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옛날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랑 별도의 툴이었는데 구글에서 인수해서 활용하면서 앱 마케팅용으로는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GA4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보실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데이터 너겟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필터하고 조절하고 이게 맞는지 보고 정합성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쩌면 시장에는 이게 데이터 서비스가 아니고 데이터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데이터 툴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만들고 있는 서비스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붙여서 하나의 대시보드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뭐 메타라던가 구글이라던가 네이버의 광고 데이터를 하나의 대시보드로 조금 편리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도 좀 구축이 되어 있고, 원하시는 지표를 조금 원하는 형태로 대시보드로 보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 빌더를 만들어서 맞춤 대시보드를 좀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데이터들을 조금 UI 기반으로 보실 수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저희가 만나는 기업 대표님들이나 마케터 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사이트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특히 GA4를 보고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사이트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GA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자체 트래킹 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태는 3월 중순 정도가 되면 라이브가 될 예정이라서 현재는 지금 아직 베타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 환경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기도 하고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세미나에서는 충분히 제약된 시간에 담지 못한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이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전에 남겨주신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랑 그 다음에 1대1 멘토링을 제가 무상으로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멘토링 희망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채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